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합니다. 지금 감자 드댕이병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병, 탄저병, 풍마련병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충 종류가 감자에 있어서 복숭아 혹 진딧물, 그 다음에 아메리카 잎 굴파리, 오이 총채벌레, 그 다음에 청동 방아벌레, 그리고 큰 이식 팔 점박이 무당벌레, 파, 밤, 나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알려진 것이 요 정도니까 6개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볼 수는 없고, 복숭아 혹 진딧물에서 형태는 무시충은 담록색인 것하고 담홍색 두 종류가 있고,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담홍색의 개체가 많이 발생하고, 무시충의 그 뿔과는 흑색이고 중앙부가 약간 팽배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일반 정보에서 생태 정보로 보면 1년에 9 내지 23세대를 경과하며 복숭아나무, 매실, 자두나무의 겨울눈이나 조피 아래에서 알로 활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 하순에 4월 상순에 부화한 간모는 단위생식으로 상당히 복잡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위생식이라는 것은 이 수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혼자서 생식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월 상중순에 유시충이 생겨서 여름 기주로 이동하여 6에서 18세대를 경과하고 10월 중하순이 되면 다시 겨울 기주인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으로 이동해서 산란성 암컷이 개미 후유 11월에 월동하는 알을 낳는다. 그리고 시설에서는 가온하였고 전동을 켜주면 월동 없이 계속 번식을 한다는 거죠. 약충은 1에서 5년까지 있고 발육기간은 약 10일이며 암컷은 죽을 때까지 평균 한 20일간 새끼를 낳는다. 평균 수명은 41일이고 출산수는 75마리다. 그 다음에 진딧물의 예찰은 황색 끈끈이 트랩, 황색으로 된 그거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이걸 설치하고 트랩에 유인하여 잡히는 마리수를 조사한다. 작물의 잎을 육안으로 직접 조사하여 발생을 조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신초는 새로 나오는 잎이 줄기를 말이죠. 그리고 새 잎을 주로 조사해서 잎 뒷면을 주로 조사한다. 배설물은 거름으로 나타나 쉽게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녹색 개체와 홍색 개체가 섞여 있으면 복숭아 혹 진딧물로 1차 판별한다. 그 방제법은 무엇이 피해 정보는 채소 작물, 화예, 가수 등의 원예 작물을 가해한다. 그죠? 바이러스 등을 매개하는 해충으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병을 일으켜 큰 피해를 준다. 그죠? 그 다음에 신초나 새로 나온 잎의 저벽을 빨아먹어 피해 부위가 생장을 멈춰 세로로 말리고 위축하며 신초의 신장을 억제한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밀도가 높아지면 오래된 잎에서도 발생한다. 방제법은 진딧물은 비가 많이 오면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 비가 많이 오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와 반대로 가뭄이 계속되면 지속되면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방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딧물은 습에 약하다. 그 다음 시설 재배에서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비리어오는 진딧물을 차단하고 입제 농약을 정식할 때 구멍을 파고 0.5에서 2g씩을 넣어주거나 희석제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천적으로는 콜레마니 진딧벌, 그 다음에 진디 혹파리, 그 다음 무당벌레, 풀잠자리, 꽃등이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콜레마니 진딧벌이 시설작물에 널리 이용된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천적이 있습니다. 그죠? 딱정벌레, 무당벌레죠, 이게. 그 다음에 파리, 혹파리과. 그 다음에 이건 풀잠자리목. 그 다음에 벌목. 그 다음에 풀잠자리목, 뱀잠자리 부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벌처럼 생겨있죠. 벌목, 맨충종벌레. 그 다음에, 여기 딱정벌레, 무당벌레와 있죠. 그죠? 이런 다양하게 있고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 하는 거죠. 데미지를 받은 것. 요 복숭아 혹 진디 물의 피해를 방금 보셨습니다. 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머리 아프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메리카 잎 굴파리 뭐 다 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성충 길이는 한 2mm 정도고 머리, 가슴판, 다리는 대부분 흑색입니다. 그 외에는 광택이는 흑색이고 앙컷 성충은 수컷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배 끝에 잘 발달된 산란 하나 가지고 유충은 황색 또는 담갈색입니다. 번데기는 2mm 정도로 발색을 띈다 하는 거고 성충은 3,400개 알을 놓습니다. 곤충들은 거의 이렇게 많이 나요. 어쨌든 그 다음에 방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설 재배지에서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성충의 유입을 차단한다. 다른 충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니 이중 문을 다 만들죠. 그죠? 그 다음 유충의 피해가 없는 건전한 묘를 증식하고 천적으로 기생벌인 굴, 파리, 존벌이나 잎굴, 파리, 고치벌 등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을 고려해서 약제 방제를 한다. 여기 보시면 이런 데미지 피해받은 애들이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감자에 피해를 주고 있죠. 저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오이 청채벌레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오이 청채벌레는 원래 동남아시아 지역의 원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확인이 표가 나죠, 그죠? 현재 이제 동남아시아와 일본, 대만에 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1993년 제주도에서 꽈리고추의 처음 발생이 확인된 이래 제주, 전남, 경남 등 주로 남부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 정보로 보면 꽃 노랑 청채벌레보다 작고 노란색이 짙고 가슴 전면에 긴 자모, 짠 털이 없어 쉽게 구분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한편 파 청채벌레는 복부 측 등판에 주름 위에 작은 미소, 크고 작은 자모 털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이 다 할 수는 없고 자, 피해가 나면은 밀도가 높아지면 다 자란 잎에서도 잎 뒷면을 가해하여 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잎 전체가 말라 죽기도 한다. 그죠? 그 다음 특히 오이에서는 곡과 밑, 그러니까 굽은 거, 기형화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많이 생겨 상품 가치가 없게 되죠. 방제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핵심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한냉사를 설치하여 시설 내 성충의 유입을 막아라. 몇 번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 다음 토양에서 번데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색 필름으로 멀칭해라. 시설 재배에서 작물 재배 후 50도씨 이상으로 5 내지 7일간 밀폐하여 고온으로 죽인다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은 오이 청채벌레 다음에 청동 방아벌레가 있습니다. 그죠? 청동 방아벌레에 있어서는 성충은 대체적으로 15mm 정도의 검은색으로 청동색 광택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 유충은 단갈색의 광택이 나며 철사처럼 원통형으로 길이가 한 15mm 정도 됩니다. 단단한 표피를 갖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충은 5월 하순에서 6월 하순에 개미를 하고 감자꽃이 필 때 산란을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충이 된 후 그대로 활동하여 이듬해 봄 땅 속에서 탈출하여 활동을 한다. 그죠? 겨울철에 이제 성충이, 가을에 이제 성충이 되죠. 그죠? 그 다음 토양 온도가 28도씨 이하면 토양 표면 10cm 이내에서 활동하고 그 이상이면 60cm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대관령 감자 재배 지역에서 항시 발생하는 해충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는 어떠냐 하면 애벌레가 파종된 종자 감자와 새로 형성된 어린 감자에 구멍을 뚫고 갉아먹고 피해 흔적은 방아벌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빛수염 방아벌레는 피해 흔적의 직경이 2mm 정도, 청동 방아벌레의 경우는 대체로 그보다 크고 한 개의 감자에 10개 이상의 구멍을 뚫으며 가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자의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방제법은 감자나 고구마 조각을 묻어서 유인하며 이렇게 오면은 죽인다. 그죠? 그 다음 발생이 심하면 토양 전면에 농약을 뿌리고 밭가림의 효과가 크다는데 가능하면 이 방법까지 안 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충 사진 정보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28 점박이 무당벌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밤나방 이런 애들이 있는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28 점박이 무당벌레는 형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 날개는 28개의 흑색 무늬가 있고 몸의 배 쪽은 흑색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피해는 회백색이 되자면 실경은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그물맥을 만든다. 그죠? 심하면 잎에 구멍도 뚫린다. 방제는 발생 정도를 보아서 피해가 예상되면 제공약제를 살펴서 방제를 해라. 상당히 방제가 어렵다 하는 거죠.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파밤나방 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잎에 지금 여기 얘가 앉아 있죠. 그죠? 이거 보입니다. 요것은 이제 분포는 요게 이제 영어명이 아미웜입니다. 말 그대로 빛 아미웜. 그러니까 군벌레라는 거, 군대벌레. 그죠? 어쨌든 일반 정보로 보면 고온성해충으로 성충이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0월까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 방제는 농약의 저항성이 잘 생겨 방제하기 쉽지 않은 해충이다. 비교적 1, 2령의 어린 유충기간은 방제가 높거나 3령 이후에 큰 게 이제 되면은 방제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파의 경우 유충이 파 속으로 들어가서 가해하므로 약제에 접촉되지 않아서 방제가 어렵다. 그죠? 겸이 교란용 페로몬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달라붙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